할리 데이비슨 울트라 리미티드를 모시고 다니는 조진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짠. 자, 오늘은요, 브레이크 오일을 이제 다룰까 해요. 요즘 바이크가 이제 이 부속들이 이제 2020년형으로 막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2020년형이 많아요, 요즘에. 이게 이제 10만이 넘고 11만이 넘다 보니까 여기저기 조금씩 이제 교환주기 넘은 것들도 있고 뭐 조금씩은 고장이 납니다. 오늘은 브레이크 오일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해 드릴 거예요. 브레이크가 에어가 차죠. 에어가 차면 브레이크 안 넣습니다. 이 중요성을 오늘 카링크인가 전문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지겨우시더라도 조금만 보시면 바이크를 보다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바퀴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두 개밖에 없는데 저는 타이어하고 브레이크를 정말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브레이크 오일을 안 가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거 왜 브레이크 오일을 갈아야 되나? 브레이크 오일 안 가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곤독이에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 영상을 제가 지금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 링크는 잘 못하고요. 그 영상 출처는 제가 이제 자막으로 넣을 겁니다. 영상 꼭 보시고 브레이크 오일의 중요성을 꼭 느끼셔야 돼요. 브레이크 오일 성분에는 첫 번째 에틸렌 글리콜, 그렇죠? 글리콜 계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피자마유, 그리고 알코올 또는 내부에 화학 방지제나 또는 소포제, 뭐 이런 첨가물이 또 들어가는데 여기서 글리콜 계열의 특성이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기 중에 수분이 존재하겠죠. 특히나 여름철에 좀 장마철에 운행하다 보면은 수분의 유입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자동차를 사용하든 또는 사용하지 않든 거의 2년 정도 지났다면 그렇죠? 좀 교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브레이크 오일 속에 수분이 있으면 도대체 뭐가 위험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물은 비등점이 100도죠. 대기압에서 물은 비등점이 100도에서 끓어버립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도트3 같은 경우는 205도 이상에서 비등점이 발생했죠. 그만큼 더 높은 온도에서도 끓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동차는 돌고 있는 디스크를 패드가 압착을 할 때 디스크나 또는 캘리퍼 부분에서 구열이 발생하는데요. 그 열이 800도씨 이상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800도씨 이상까지 상승해서 물 같은 경우는 쉽게 끓어버리겠죠. 하지만 이렇게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는 그만큼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베이퍼록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베이퍼록은 베이퍼, 증기, 락, 잠겼다. 증기 때문에 잠겼다, 증기 폐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했을 때 발생한 고열부로 브레이크 액이 비등하면서 발생한 기포에 인해서 제동 불능 현상에 또 들어가는 게 바로 베이퍼록 현상이랍니다. 우리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은 살짝만 밟아도 브레이크가 밟히죠. 그런데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하면은 기포 때문에 공기의 압축성이 작용하고 그러면서 브레이크 페달이 좀 깊숙이 밟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고 에어백이 작업 안 했을 때 브레이크가 푹신푹신해진다 하죠. 그거나 베이퍼록이나 좀 우리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긴 내리막길 운전할 때 풋브레이크만 잡아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엔진 브레이크 같은 거 좀 잡고 내려오는 게 좋다 하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 속에는 3% 이상의 수분이 함유되면 꼭 교환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예. 네, 이제는 실제 제가 브레이크 오일과 그리고 물의 비등점 시간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물부터 할게요. 좋습니다. 됐고요. 시간 스타트.
지금 안에 보이시죠? 가까이 한번 찍어보세요. 네. 13초부터 벌써 비등이 발생하죠. 보이세요? 그렇죠. 이젠 브레이크 오일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요. 리셋. (18초) 지났습니다. 네, 30초도 지났어요. 네, 이렇게 연기만 나지 전혀 안에 한번 자세히 찍어보세요. 연기만 날 뿐이지 전혀 비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죠. 끓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물에서는 어떻게 됐죠? 물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17초부터 비등이 발생했고요. 30초가 되니까 정말 넓은 부분에서 끓어버렸죠. 하지만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는 18초 정도 됐을 때도 전혀 반응 없었고요. 한 30초 넘어가니까 이 뒤에가 좀 타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뒤에가 타서 연기가 났지 전혀 오일 내에서는 비등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물과 브레이크 오일의 비등점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브레이크 오일 속에 수분이 3% 이상 함유가 되면은 더 낮은 온도에서 비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교환을 하셔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레이크 오일의 수분 테스터의 사용 방법과 그리고 수분이 혼입 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브레이크 오일을 담아두는 용기를 리저브 탱크,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위에 리저브 탱크를 하죠. 이쪽에 오일이 감소하면은 브레이크 오일만 보충하는 경우가 있는데 패드. 자, 영상을 잘 보셨죠? 예. 그 비등점이라는 거는 끓는 점이거든요. 끓는 점이 브레이크 오일이 더 높아요. 200도가 넘어야 끓거든요. 근데 기포는 생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흔히 우리가 이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냄비에다 물을 붓고 끓이잖아요. 그러면은 밑에서 기포가 막 올라오죠. 이게 비등점이에요. 근데 브레이크 오일은 놓고 끓여도 기포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근데 수분이 함유되거나 브레이크 오일이 까맣다, 아니면 뭐 색깔이 변했다, 아니면 1년이 넘었다. 보통 차는 2년이 다 돼야 브레이크 오일을 갈거든요. 근데 오토바이는요, 보조 탱크, 리모브 탱크, 지금 핸들에 있는 그 보조 탱크가 되게 작은 편이에요. 브레이크 캘리퍼도 작죠, 사실은. 그만큼 브레이크를 세게 밟는다 그랬을 때 그래도 리저브 탱크가 조금 큰 게 이제 순환이 좀 되겠죠. 근데 우리는 보조 탱크가 작아요. 이 관도 좀 얇습니다, 차들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차는 2년 다 돼야 갈지만 바이크는 1년에 한 번씩은 브레이크 오일을 가는 게 낫다. 그 또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다 이렇게 막혀 있는데 물이 어디로 들어가죠? 이런 얘기를 해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결로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냉장고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차가워졌어요. 여름에 이거를 밖에다 빼놓으면 물이 새지도 않는데 겉에 막 물이 막 생겨요. 이게 결로 현상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그거보단 많지 않지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열을 받고 이제 열을 받은 상태에서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디스크하고 캘리퍼 사이에 800도라는 높은 진짜 열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브레이크 오일이 이제 고화된다 그러죠. 엔진 오일 까맣게 나오는 것처럼 점점 까매지겠죠. 색깔이 변합니다.
브레이크를 자기 자신이 그래도 좀 많이 잡고 세게 잡는 편이다. 1년 이내에 한 번씩 브레이크를 오일을 교환을 하십시오. 하는 게 맞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교체하는데 10만 원이거든요. 뭐 비싸다 그러면 뭐 사장님한테 제가 좀 더 싸게 해달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브레이크처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게 또 있을까 생각은 해요. 그리고 저 물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기포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브레이크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냥 이 후미실이라 그러는데 딱 잡혀야 되는데 뭔가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은 어느 순간 딱 어느 정도에서 항상 멈춰야 되는데 이게 쑥 들어가요 그냥. 그러면서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되겠죠. 특히나 뭐 부부끼리 다니는 텐덤 그리고 이제 울트라는 좀 무겁잖아요. 브레이크 쓰는 압력이 되게 세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하는 거에 한 13배? 도르래의 원칙에 의한 그런 거기 때문에 세요. 디스크하고 캘리퍼하고 800도의 열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까매져요. 저는요, 오토바이가 잘 나가는 데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근데 타이어하고 브레이크가 잘 듣게는 하고 싶어요. 오늘 브레이크 오일을 갈았는데, 브레이크 오일을 가니까 후미실이도 더 많이 올라오고, 일본어 자꾸 해도 죄송한데, 저 이거밖에 몰라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그 위치가 틀려졌어요. 브레이크가 더 잘 듣는 얘기단 얘기겠죠? 예. 오늘 좀 말이 많은데. 브레이크 오일이, 지금 부핫한 동생도, 형님, 브레이크 오일은 왜 갈아요? 그러세요.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거. 아, 참. 일단 브레이크 오일은 가셔야 됩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차는 대략 뭐 3만, 뭐 4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빨리 가는 차들은. 근데 오토바이는 반. 15,000원이면 갈아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10만 원이면은 둘이 가가지고 호프집에서 맥주 한 잔 값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브레이크가 만약에 갑자기 안 들어가지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안 들어가지고 사고 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바이크가 뭐 1, 200만 원이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단돈 10만 원 내가지고, 내가 좀 10만 원 냈을 때, 좀 내가 안전해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더 기분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더듬냐. 큰일 났네, 이거. 자, 영상 조금만 더 보실게요. 연산 캘리퍼가 컬렉터까지 올라가는지 몰랐어요. 안 올라가요. 네. 빼랑 패키지 맞춰야 되는데. 컬렉터까지 올라갔네. 조명을 켜면 좀 잘생기게 나와. 공개 구원해. 공개 구원해. 잘습니다. 요새 백과장님이 키가 189였나?
근데 장가는 후회하더라도 한 번은 갔다 와야 된다는 걸로. 이게 에어가 만약에 기포가 끓어가지고 수분이 3% 이상 됐을 때 네. 이 브레이크가 안 되는 현상이 생기죠. 그렇죠. 이게 끓어버리면서 안에 공기가 차버리기 때문에 한번 이게 불이가 훅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예 안 잡힌 거예요. 그런 거보다는 이거 오일 가는 게 낫잖아요. 얼마 안 되는데, 그죠? 그냥 상당히 걸리는 일인데.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네. 락이 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 락이 되는 거는 못 봤고요. 그거는 ABS 없는 애들이 너무 열받아갖고 그렇게 고착돼 버리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ABS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해주기도 하고 사실은 고착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 디스크에 보면 요 점들이 조금씩 타공이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고 디스크에 좀 식혀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옛날 차들 ABS 없는 것들이나 막 그런 거지 요즘 차들은 웬만하면 약 걸리는 건 없어요. 에어가 만약에 조금 차 있다. 네네네. 한번 끌었다. 네네. 근데 저는 좀 오래 타셨는데 불안하다고 체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체크하고 3%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교환을 권장드리죠. 권장이 아니고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돈 아깝다고 안 하시면 브레이크가 안 들어봐야 이제 정신 차리는 거야, 이제? 가끔 영구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가냐고.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 자, 그렇습니다. 자,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하시죠? 예, 너무 행복하죠, 진짜, 여행 다니면. 근데 그만큼 정비도 조금씩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안전하게 타야 되잖아요, 오래오래. 그 오토바이 잘 타는 거를 막 빨리 다니는 게 잘 타는 게 아니에요. 오래오래 타는 게 잘 타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우리나라 좀 지형이 이제 산악 지형이 많다 보니까 내리막 내려올 때나 뭐 이렇게 브레이크를 많이 쓰죠. 예. 그 한 1년에 뭐 15,000km에 10만 원씩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은 더욱더 안전한 바이크를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등이라고 얘기했던 거 소개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거 잠깐만 보세요. 자, 제 바이크 양 사이드에 달려있는 안개등입니다. 이 안개등을 제가 안전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보통 1차선 달릴 때 2차선 연나에 있던 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실제로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안전등을 달면요, 불빛이 환하기 때문에 들어오질 않아요, 차들이. 깜빡이를 켜고 기다렸다가 들어오던가 아니면 들어올려다가 다시 들어가요, 2차선으로. 요거는 효과를 많이 봤어요, 진짜. 기존에 뭐 낮에도 되게 밝으니까 기존에 그 라이트들이 사실은 하향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는 밝지가 않아요. 근데 요 안개등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비추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엄청 안전합니다. 자, 요거 OM 게러지에서 수입해다가 파는 것 같고요. 직접 만드나? 아니, 모르겠네. 안 물어봤네. 저도 똑같은 걸 달았습니다. 요거 레드하고 검정색하고 두 개가 있어요. 겉케이스는 검정색이고요. 앞에가 레드 부분이 있는 데가 있어요. 라이트도 되게 가볍고 심플하고 좋아요. 고장이 나면 1년 안에는 AS 해주는 걸로. 요거 아주 안전하고 좋습니다.
내려. 잘 먹었어? 하나 사요. 가서 오세요. 편하게. 가자.